블랙스완이 또 온다. 블랙스완이라는 말 자체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터지는 것, 이것을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회색 코뿔소는요, 뻔히 보는 위기를 보고도 막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회색 코뿔소가 워낙 덩치가 크고 힘이 좋잖아요. 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코뿔소가 다가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하지 못한다는 게 회색 코뿔소거든요. 그런데 둘 다 위험하지만 블랙스완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 위기가 터진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세계 경제는 시스템적으로 위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하나가 툭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위기가 올까요? 위기가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퍼펙트 스톰은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회색 코뿔소가 달려들든 아니면 블랙스완이 달려들든, 예, 계속된 어떤 위기가, 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값이 폭등합니다. 전일 대비 국제금값 인상률이 2.63%나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금값 보세요. 197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금값이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쭉 몰려가는 겁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뭐 이미 위기란 소리가 들리니까 채권의 위기가 은행의 파산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채권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등한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한시할 필요는. 예. 채권은 가격이 굉장히 낮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뭐 국채나 저는 이쪽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기다, 채권의 위기다 하니 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값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20년에 2051.50 그때가 8월 7일인가요? 그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달러가 또 넘어선 게 2022년이죠.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또 2000달러가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트라이 온스당 1973.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되니까 금을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 이게 실물의 금보다는 한국금거래소 같은 데서 금을 사는데 금통장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위기라는 게 점점 커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금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의 위기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금값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의 매수를 하자. 이게 정관진 TV의 핵심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조금 저축하자. 이게 핵심이고요. 예, 뭐 삼성전자 한 주, 뭐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2주 저축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 핵심에서 비추어 보면 금값은 벌써 1973.5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값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할 때 이게 160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금을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금을 오랫동안 소신을 가지고 계속 사 모으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내 자산이 너무 많다. 그런데 워낙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 목적에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거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네. 리스크 해지. 금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위험을 좀 회피하겠다. 뭐 포트폴리오 상에 나는 금도 가지고 주식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지고 채권도 가지고 또 뭐 가상자산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진짜 많이 올라가죠. 금값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지금 뭐 쭉 올라가서 쭉 그죠? 예, 쭉 하루에 50.5달러가 올라갔으니 뭐 금값이 난리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요? 이게 비트코인도 엄청 올라갔어요. 예, 비트코인 자체도 보면 여러분 27,000달러 이거 16,00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개당 16,000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26,000달러 27,429.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랍죠. 예,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망해서 나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밖에 돈 못 받을 거 아니야. 게다가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것도 늦고 또 자산을 정식시키는 수단이 안 돼. 난 차라리 비트코인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실제 말입니다. 금. 네, 금. 이게 리얼 골드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뭐 가상자산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면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올라가니까 금값 올라간 것보다가 비트코인 올라간 게 훨씬 높아요. 시장에 이게 투자는요 진짜 요상하지요. 오죽했으면 시장에서 킹 골드란 말이 나오고요. 킹 코인이란 말이 나올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에 많은 자산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이 은행의 줄파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파산하기 전에 대출 회수를 굉장히 심각하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 회수를 하게 되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 흑자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뭐 돈을 빌려서 부동산 산 사람들 뭐 싼 값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말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예요. 이게 많이 갈 때 2022년 3월 11일 날은요. 배럴당 123.7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66.7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66.74달러까지.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요. 공장을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많이 다닐 거예요. 공장을 많이 돌리려고 그러면 원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석유값이 원유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유가가. 그런데 경기가 이게 쪼그라들 모양새가 보이면 유가는 떨어지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러시아가 감산을 했는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감산을 했는데도.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침체가 오기 때문에 나는 투자는 안전자산으로 은행에 넣는 것조차도 불안하니까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만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상자산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표들을 보면 여러분 불안감이라는 것은요 늘 보입니다. 그 불안감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지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 말입니다.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타나는 지수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26을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현금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